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 알아보는 이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과 또 증시 투자 전략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하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통통해져 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저희 좀 기다리실 분들 참 많습니다. 아유, 팬분들 참 감사합니다. 많은데.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총각을 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 IRA법과 관련해서 또 유럽 CRMA까지 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 미국과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오는 27일로 해서 그렇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KIRA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그럼 KIRA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뭐 미국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 정책이다. 그만큼 자원과 에너지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IRA법이 곧 구체화돼서 이제 3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각국마다 이제는 first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America first, AF죠. 네. 유럽은 Europe first, EF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수출 전략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기술 전략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통통경제하면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지난해는 통화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서서히 벗어나면서 올해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세계 이 경기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좀 침체, 리그레이션이 혼재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국가가 손 놓을 수 없죠. 그건 뭐냐? 정책이에요. 정책. 자, 미국도 IRA법, 또 신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이 가동되고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이 광물 또 자원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재활용까지, 재처리까지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이 관련되는 산업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광물 안보 이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광물과 관련된 이 시큐리티 파트너십, 바로 MSP죠. 네. 바로 이 MSP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남미가 됐든 호주가 됐든 실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리튬 산지의 이 일종의 이 염전 호수예요. 소금 호수를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야기하는 광물 이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광물이 안보예요. 네. 왜? 리튬이라는 게 없으면 2차 전지 생산을 못 하잖아요.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그동안에 이런 광물 자원들을 주로 바로 이동거리와 또 국가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감안해서 주로 중국에 의존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IRA법의 핵심이 뭡니까? 미국에 와서 만들면 오케이. 네. 중국과 관련돼 있으면 네. no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이 걸리는 건 뭐냐면 사실 중국이에요. 뭐 미국과 관련되는 거야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시다시피 광물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냐면 미국과 네. 또 다른 우리 협력 국가와 중국은 가능하지가 않겠죠. 지금 현재 환경과 상태로 본다면 네. 그러면 SK온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해외 국가들과 우리 국가 대 국가의 파트너십이 돼서 거기서 또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 기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거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이 배터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심지어는 도시 광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자제품으로부터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광물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이제 바로 우리
또 올려주실 텐데 이런 자원을 재활용하는 재처리 기업들 여기에 우리가 배터리도 그렇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쭉 제가 뭐 열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다시 보기로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MPC도 있고 영화테크도 있고 네. 웰크론 한텍도 있고 파워로직스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큰 기업들은 LG화학도 있지 다 해요 일들을 코스모화학도 있고 두산중공업 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DA테크놀로지도 있고 금양, 비추로셀, 하나기술, 현대글로비스까지 포함이 돼요. 현대글로비스까지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도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탄소 중립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도 그렇고 재처리하는 기업, 그다음에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 전자제품 부품으로부터 이 광물 자원을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재처리해낼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열거해드렸던 이 기업들의 성과가 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통통하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KIRA법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지만 하지만 미국의 이 IRA법 완벽하게 좀 추종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 좀 알맞는 정책들 정부가 발표하고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에는 그 알맞는 정책이 바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다. 그러면서 이제 광물이 곧 안보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짧게 하나 이제 추가하면 네. 그래서 제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 이제는 우리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럼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는 광물 안보. 광물 예. 광물 안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큐리티가 나오죠. 네, 네. 이제는 곡물 안보, 식량 안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런 용어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시큐리티라는 용어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과 관련돼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게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 거기에 우리가 투자자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광물 안보와 곡물 안보까지 여러분 꼭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 정책으로 국내 산업 전망에 조금 명과암이 좀 뚜렷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컴플렉스랑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총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네. 정부 이런 방침이 정말 미미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IRA 법이 3월달 발표되는 것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넉넉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KIRA법, 우리 강물 또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제품 생산에 또 안정성을 아니 그런 재료들이 없으면 리튬이 없으면 또 니켈이 없으면 2차 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 자체가 수급이 곤란해졌다는 순간 글로벌 수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언제 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을 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국내에서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총력적으로 해외의 이 자원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료 공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료와 에너지 전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투자처가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 외국인 투자도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 또 SK온,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사실 이 이상 노력도 해야 되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 반도체 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더 전향적으로 해야 돼요. 더 큰 폭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미 제출했던 안에서 왜 추가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1000번 1000번이라도 해서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통통 경제이기 때문에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강물 시큐리티, 네. 이 강물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원료 이야기를 할 때 식량 안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 관련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 서울경제 TV를 보시면서 네. 센 TV죠. 약한 TV가 아닙니다. 센 TV를 보시면서 자 식량 자원과 관련된 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를 때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목축, 축산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 식량 안보 시큐리티와 관련될 수 있는 칠형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한일 사료도 있고요, 네. 현대 사료도 있고, 미래생명 자원도 있죠. 그다음에 팜스토리도 있고, 누복, 대주산업, 대동. 제가 뭐 다 외워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말이 버벅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들 이건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무한정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도 그렇고 물론 이걸 통해서 이원이나 SK가스의 수익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대체 자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 네.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기업이 떠올라야 돼요? 역시 태양광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해 줌으로써 더 경제적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 어디입니까? 하나죠. 하나 솔루션. 네.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폴리실리콘과 관련되는 그동안 너무 값싸게 생산을 하니까 못 버티겠어. 왜 그래? 이러는 기업의 푸념이 쏟아져 나왔던 곳이 OCI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네. 통통 경제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숲과 나무를 다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내공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 보면 물론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 두 기업 정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자 수소 경제,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수소 경제 나오면 어디를 주목하면 됩니까? 수소. 수소. 수소가 나오면 바로 연결돼야죠. 네. 효성만극, 효성이 지극하오십니다. 효성을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효성 중공업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지금 계속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뭐 두산 퓨어셀도 있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코도 있고요. 또 제우스도 있고 물론 이 기업들의 수익성 또 성장 가능성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서 더 검증되는 회사, 더 실적이 확보되는 회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네. 조금씩 이제 늘려나갈 수 있죠. JNK 히트도 있고요. S 퓨얼셀도 있고 세종공업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EM 코리아까지 네.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이 결국은 IRA법이나 핵심 원자재법인 CRMA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인사이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자원 전쟁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 대체 자원의 좀 필요성이 좀 대두될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경제 또 탄소 중립 등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체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현재 뭐 좀 남아 있는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인플레 감축법 후속 조치도 있겠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도 있겠고 또 관련해서 장영진 이 산업통상부 차관이 이 재무부에 현재의 불확실한 현 상황을 좀 정리해달라 요청을 했고 예. 미국은 3월 예정대로 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응답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 이 세부 조항 만약에 공개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새로운 급물살이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중하순경 백악관을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3월에 발표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방문입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겠네? 아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에 이 정도는 선물로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가령 이런 겁니다. 뭔가 좀 빨리 적용이 됐을 때 바로 적용이 됐을 때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좀 크겠다 싶은 걸 조금 유예해 줄 수도 있겠죠. 시간적 여유를. 또 하나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키워준다면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또 더 대체할 수 있는 또 반대급부의 혜택으로 또 인식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는 반영이 되겠죠. 특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그 외에 2차 전지 뭐 엔솔이나 다 지금 미국 현재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알다시피.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의 경우에도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지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반도체는 좀 더 우리가 제도에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성장 가치 쪽에 이 방점을 두고서 반도체는 봐야 된다. 왜?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벅찬 상태죠.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니까 SK가 더 숨이 찬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건 뭐냐면 TSMC가 잘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몇몇 분야에서는 뭐 많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중에서 몇몇 분야는 TSMC를 앞서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인되는 부분도 나와요. 몇몇 공정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우리가 맞춤형 파운드리 쪽이죠. 이쪽에 이 삼성과 이 1차 밴드로서 관계가 있는 기업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밸류 체인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전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연기관 관련되는 부분의 부품 산업은 앞으로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도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내연기관이나 엔진, 감속기 쪽의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전동화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미국 현지에 이제는 이 현대차 또 기아차 부품 관련사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IRA 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미국에서 일정 비용 이상, 이게 굉장히 미국이 이게 정말 이 천사와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 그러죠. 네. 부품의 비율을 이야기한 게 부품의 비율이 아니라 비용으로 했어요. 비용.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75% 비율이라 그러더라도 비용은 뭐 절반 이하면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비용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품 두세 개 들어가도 비용을 맞춰야 돼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IRA 법이 상당히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용이든지 뭐든지. 그러면 결국 지금 현대차, 기아차 관련 협력 부품사 중에서 미국 현지에 지금 당장 갈 준비가 돼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네. 자, 아진산업, 아진산. 그다음에 서현이화, 그다음에 SL, SL, 그다음에 DIC. DIC. 자,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도 지금 자회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됩니다. 왜? 미국 현지에서 건설하면 IRA 법의 혜택도 보면서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건 공급하는데 그럼 품질이 우리 K 콘텐츠니까 K 부품이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포드도 달라, 테슬라도 달라, GM도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량과 또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현지에 이 진출하는 네. 기아차, 현대차 협력 부품사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좀 다시 한번 파도가 좀 들어올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끝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현대기아차의 이 협력 부품 회사들 좀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IRA법뿐만 아니라 유럽 CRMA까지 이제 가세가 된다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중국산 광물 의존도 그렇죠.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 유럽 CRMA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는 원료를 반도체에 들어가거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을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유럽으로부터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 멀어. 네. 그 불안해요. 네. 또 만약에 오다가 끊겨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이 막아버리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는데 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네.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상당히 협력 관계 있고 운송, 로지스틱스가 좋고 또는 미국 IRA법과 협력 관계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어디냐? 결국 호주와 남미다. 호주와 남미와 협력을 해서 그곳으로부터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해서 들어올 수밖에 마그네슘이 됐든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대체로 이제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기업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이제 원료와 관련해서는 뭐 하나솔루션이 신재생에너지 쪽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접해보지 못했던 쪽의 분야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광물 확보 전략 이제 IRA법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냐면 네. 다른 국가, 미국과 호주와 뭐 남미 등등과 이제 협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파트너십도 있겠지만 안보 파트너십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재처리해서 그것을 끌어낸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뭐 부분적으로는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 또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네. 또 비중 있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그냥 통과될 수는 없는 쪽인데 회사들의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도 있죠. 물론 이제 LG 화학이나 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기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반짝했던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좀 더 이 배터리 제철이나 또는 이 전자제품으로부터 다른 이 광물 자원들을 아주 미량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좀 성장세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 주목하시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탑픽 종목 하나만 주신다면 어떻겠을까요? 저는 오늘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일단 그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이니까 조금 안정적이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는 중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네. 또 뭐 수소 경제 이야기할 때는 조성을 많이 해서 오늘은 좀 포스코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셔도 관련 기업들을 좀 수소 경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원을 이야기할 때 포스코가 상당히 선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가 정부의 이 MSP 전략과도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도 연결되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